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접속사 지우고요. 그리고 뭐 그 주어하고 이쪽 주어하고 같을 때 지우고요. 그리고 동사를 ing로 바꾸고 혹은 ed로 바꾸고 이렇게 단문 형태로 바꾸는 요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실제 영어적인 감각은 뭐다? 안녕하세요. 라쿠링글스의 태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사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라는 말도 어렵고 구문이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살펴보면 참 쉽게 다가오는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분사라고 이야기하면 동사에서 오는 형용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분사라는 말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일본 친구들이 만든 것 같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말을 참 잘 만들죠.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분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찾아봐도 그냥 participle이라고만 나오지 그게 뭔지가 확실하게 안 나와요. 쉽게 이야기해서 동사 형태가 변화하면서 형용사가 된 거예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면 동사가 명사가 되었다 이렇게 탁 받아들여지시죠. 그런데 분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게 뭔가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뭐 말을 억지로 만들려면 동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딱 보고 우리가 인지적으로 알아챌 수가 있는데 분사라고 하니까 이게 참 와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형태는 동사가 그대로 형용사가 쓰이면 뭔가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다가 ed를 붙이거나 혹은 불규칙적으로 과거 분사가 되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분사라고 합니다. 즉 분사에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인데 여기도 또 맹점이 있습니다. 현재 분사가 현재를 나타내고 과거 분사가 과거를 나타내느냐? 그건 또 그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속에는 일단은 현재 분사는 ing가 들어가면 능동의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일 때는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그 말이 같은 형태지만 그게 시제에서 쓰이면 그 시제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능동이냐 아니면 수동 형태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요 분사가 쓰이기 때문에 같은 형태라도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그게 딱 보고 아 이것은 시제를 나타내는 거구나. 아 그런 기능을 하는 거구나. 아 이건 그게 아니고 이것은 주어 이 물체나 사람이 아 능동적이구나 수동적이구나. 요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말이 조금 약간 설명이 요렇게 좀 들어가야 나중에 제가 설명하면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drinking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drinking, drink하고 drinking이라고 그랬을 때 느낌 차이가 오시나요? drink는 그냥 동사 마시다죠. 그런데 drinking이라고 하는 순간 요거는 형용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형용사는 어떤 기능을 하죠? 명사를 수식한다.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사를 수식한다. 수식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명사에다가 추가 인포메이션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뭔가 이렇게 명사에다가 뭔가 그 명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혹은 그 명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액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저기 저 남자가 우리 아빠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커피 마시고 있는 아빠잖아요. 그럼 아빠가 있은 아빠 아니죠.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저기 저 사람에 대해서 딱 보니까 동시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 저 아저씨, 저 사람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바로 drinking coffee로 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있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말에 커피 마시고 있는 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이 drinking coffee 해놓고 그러면 커피 마시고 있네. 누가 the man 이렇게 하는 거죠. 혹은 a man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is my father. 이렇게 하시면 되죠. 혹은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영어가 조금 이제 꾸며주는 것보다 먼저 대상을 한 개 딱 이야기해 놓고 그에 대한 이렇게 꼬리를 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에요. A man. 근데 딱 보니까 커피를 마시고 있어. Drinking coffee. 이제 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Is my fath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명사가 나올 때 그 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줄 때 우리가 ing나 ed를 써가지고 그 말은 즉슨 뭐냐 그러면 형용사를 쓴다는 이야기죠. 동사에서 온 형용사 형태 그 분사를 써가지고 만드는 것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분사 구문을 쓰느냐? 언어라는 것은 우리는 인간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경제성을 추구해요. 뭔가 가성비를 따지는 거지. 언어에서도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자, 막 말이 길어지면 구차하니까 딱 인포메이션만 딱 주고 그 상황에 서로가 알아먹도록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really like the music of the video.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제가 말해보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항상 제가 라이딩이나 스피킹을 하실 때 명사를 가만히 냅두면 안 돼요. 이 뮤직이 어떤 뮤직이냐? 추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다가 playing in the background 이렇게 가는 거죠. playing in the background.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I really like the music. 그 뮤직은 어떤 뮤직이야? 이렇게 잔잔하게 백그라운드로 연주되는 of the video. 그 비디오의 그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연주되는 그 음악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The people are quite dedicated.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굉장히 헌신적이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the people 다음에 working on the project are quite dedicated.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프로젝트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are quite dedicated.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는 느낌 좀 오십니까?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The tools were very specialized. 이렇게 됐죠. 그 툴들이요. 굉장히 특별화되어 있네요. 굉장히 전문적이네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툴에 대해서 어떤 건지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The tools needed for the repair. 그 리페어에 필요로 하는 도구들이 이렇게 이야기죠. 여기서는 이제 PP가 쓰이는 겁니다. 그 리페어에 쓰이는 이렇게 되죠. 그 리페어에 쓰이는 그 수리에 쓰이는 도구들이요. were very specializ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Each student will receive $10,000. 그 학생들이요. $10,000를 받네요. 자, 근데 each student 어떤 학생들인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학생들? selected for the scholarship이라고 하시면 되죠. selected for the scholarship 그 장학금에 선택된 학생들.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가 막 딱 선택하는 게 아니죠. 선택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each student selected for the scholarship will receive $10,000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가운데다가 participle clauses 이 분사 구문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명사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분사 구문이라는 게 앞뒤 상황이 원인과 결과일 때 혹은 조건일 경우에 혹은 뭐 시간을 나타낼 때 이럴 때도 우리가 이거를 좀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부사절이라고 그러죠. 부사절. 이런 말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일지 아니면 조건일지 이런 데에 따라서도 이렇게 앞에 우리가 부사절이라 그러면 종속 접속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주절이 온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것 말고도 간단하게 말을 줄임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Stepping onto the stage, Laura was welcomed with applause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Stepping onto stage라고 이야기하면 그 스테이지에 올랐을 때 혹은 로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마 스테이지 무대에 올라갈 때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대에 오르자 무대에 올랐을 때 그 로라가 was welcomed with applause. 박수 갈채로 환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자, 이거는, 자, 물론 뭐뭐 할 때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뭐 하면서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아마 이 말하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책에서 볼 때는 이것이 when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잖아요. 그런데 실제적 상황에서는 무대에 올라서면서 오르는 순간 올라갔을 때 이건 다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핵심은 뭐다? 이렇게 상황, 앞뒤 이야기, 시간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분사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다음은 보겠습니다. 자, hoping to get an interview, Ryan sent his resume to the company. 이렇게 됩니다. 자, 인터뷰를 받을 기대를 하면서 라이언 이 친구가 자신의 그 레즈메를 to the company 그 회사에다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 라이언이 어떤 라이언이야? hoping to get an interview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그가 굉장히 인터뷰를 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라이언이 그 회사에다가 그 레즈메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기대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인터뷰 받기를 기대하면서 인터넷 받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가깝죠. 어차피 그 의미만 상대방한테 전달하면 되니까 이렇게 언어의 가성비, 경제성을 따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보면 자, performed properly. This strategy is very effective.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perform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실행을 하다 이런 거죠. 실행. 자, 잘 실행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죠. 이런 거는 이제 눈치로 까는 거예요. 어차피 언어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눈치죠. 자, 외국에 나가보시고 살아보시면 이게 말이 어떻게 하냐 이 눈치밥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언어는 눈치입니다. 자, 그래서 performed properly. 자, 그 일이 잘 되기만 한다면은 잘 진행만 된다면야 this strategy 이 전략은 is very effective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앞에 굳이 접속사가 없어도 앞뒤 맥락상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는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확실하게 의미를 전달하려면 이렇게 또 접속사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거는 말하는 사람의 스타일이나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분사 구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제가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는 접속사 지우고요. 그리고 그 주어하고 이쪽 주어하고 같을 때 지우고요. 그리고 동사를 ing로 바꾸고 혹은 ed로 바꾸고 요런 복문이라고 하죠. complex sentence를 이렇게 단문 형태로 바꾸는 요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실제 영어적인 감각은 뭐다? 명사가 나왔을 때 뒤에 형용사, 동사에서 온 형용사, 분사를 가지고 그 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줄 수 있다. 혹은 뭔가 cause effect 혹은 시간을 나타낼 때, 조건을 나타낼 때, 원인 결과를 나타낼 때 요럴 때 우리가 분사 구문만 사용해 가지고 언어의 절약성으로, 언어의 경제성으로 쉽게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는 게 실제 영어 생활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라쿤 잉글리시의 테리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쿤 잉글리시의 테리였습니다.